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리를 자른 전인턴입니다. 제가 사실 머리가 진짜 길었거든요. 거의 꼬리뼈까지 다을락말락 할 정도로 진짜 길었는데 이번에 잘랐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중단발 느낌으로 자를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자른 머리를 기부를 했어요. 이 기부 관련 얘기는 뭐 나중에 하겠지만 기부할 거면 많이 기부하자 해가지고 이만큼을 잘라버렸어. 그래서 지금 약간 중단발이 됐습니다. 일단 보호대 좀 풀고 씻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호대 한지 일주일 하고도 3일 됐는데 붓기가 진짜 많이 내려갔거든요. 원래 보이나? 안 보이네? 여기가 싹 베었는데 저희 막 오래 무릎 꿇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막 전기 안 통해서 찌릿찌릿하는 그 느낌이 손가락에서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신경까지 다쳐가지고 그런 느낌이 계속 나는 건데 그렇게 깊게 베인 줄 모르고 있다가 처음에는 상처 부위만 부었다가 여기까지 붓다가 이만큼까지 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갖고 병원을 막 달려가서 염증이 심한데 이게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타고 여기까지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보호대 차고 있었는데 지금은 감각도 많이 나아졌고 그 찌릿찌릿한 느낌이 손가락 끝에 여기 이쪽 면에만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많이 낫긴 나았는데 아직 뭘 이렇게 잡거나 못하는 게 상처가 눌리면 찌릿하면서 이게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예상을 하시기로는 여기 상처 안에 고름이 이만큼 차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그게 이제 차 있는 고름 이만큼이 힘줄을 눌러버려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아직 약은 계속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나아져서 이제 단추는 잠글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은 상태. 어쨌든 제가 최근 2주 동안 집에 거의 없었거든요. 일단 고성 2박 3일 갔다 오고 다른 이제 인스타 하시는 분들이랑 영양에 3박 4일 정도 다녀오고 또 본가를 가서 한 본가에 2박 3일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일단 집에 많이 없었어요. 집에 많이 없는 거 플러스 오른손을 다치니까 이게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이거 핑계를 대면서 솔직히 하라면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방이 아주 많이 더러웠습니다. 진짜 여기 이사 와서 방을 이렇게까지 더럽게 쓴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막 빨래 여기 쌓여있고 먼지 엄청 많고 바닥에 머리카락 떨어진 것도 많고 근데 또 이제 나 지금 손 다쳐서 어차피 못해 아파서 못해 막 이러면서 미루다가 조금 이제 집에 들어오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뭔가 더러운 공간에 있고 싶지 않고 계속 외면을 하게 되는 그리고 또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난 나가기 전에 청소를 무조건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영상에서 외출하다가 들어왔을 때 방이 더러우면 한숨이 나오고 기분이 안 좋다라고 했잖아요. 진짜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지고 또 문제가 뭐냐면 치워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요. 방은 계속 더러워지고 오른손 핑계 대면서 또 행동은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안 좋은 거에 안 좋은 거에 안 좋은 거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됐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봤었거든요. 부자들은 집을 항상 깨끗하게 한다. 근데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야 가정부 쓸 돈이 있으니까 청소를 그렇게 맨날 하고 큰 집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그 가정부 고용하는 돈으로 자기 먹고 싶은 거 하나 더 먹고 자기 사고 싶은 거 하나 더 사면 될 텐데 그냥 집을 깨끗하게 하는 건데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 자체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탠포드 대학교에 짐바르도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옛날에 어떤 실험을 했대요. 골목에다가 똑같은 차 2대를 본네트를 열어서 냅뒀는데 일주일 뒤에 보니까 한 차는 그대로고 한 차는 폐차를 해야 될 정도로 상태가 엄청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차의 차이점이 한 차는 창문이 하나 깨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깨진 창문이 부정적인 자장이 되어서 다른 부정적인 일을 좀 끌어당긴 것. 근데 이게 저희 일상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밥 먹고 자는 공간이 빨래가 막 쌓여있고 쓰레기통 엄청 꽉 차있고 먼지도 소복히 쌓여있으면 그런 거 하나하나가 부정적인 자정이 되어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나쁜 일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아니 방 하나 안 치운 거 가지고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방이 이렇게 어지러운 상태로 거의 2주를 살았다고 했잖아요. 물론 거의 집에 없었지만
그때 보니까 일단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았고요. 아, 치워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돼 하면서 자꾸 제가 미루니까 그런 걸 미루는 제 모습도 좀 싫었고, 플러스 내가 지금 늦어가지고 당장 나가야 되는데 카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카드 찾느라 늦고 핸드폰 충전기 찾느라 늦고 외장하드 케이블선 찾느라 늦고 하면서 그런 진짜 미세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제가 여행 내내 생각을 했던 게, 아, 집 가면 진짜 더러울 텐데 어떡하냐. 뭘 어떻게 그냥 치우면 되지. 그때는 그 생각 못했어. 그냥 내가 집이 더럽다는 사실 아니까 그냥 그 공간 안에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자들의 집이 깨끗한 이유 이러면서 유튜브를 보니까 내가 안 쓰는 물건을 좀 다 버리고 치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안 쓴 물건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알게 모르게 에너지를 거기다 쓴대요. 그래서 이제 방을 좀 깨끗하게 비운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더러운 거나 쓰레기 뭐 당연히 버리는 거고, 안 쓰는 것도 같이 치워주는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방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해요. 방을 꾸미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거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생각이 비워진다고 해야 되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이 이렇게 막 켜켜이 쌓여 있는데 한번 비워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이 다 비워지고 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되게 쓸데없는 생각을 내 머릿속에 보관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자장이 있다고. 내 머릿속에도 부정적인 자장이 있었고 제가 머무는 이 방 안에도 부정적인 자장이 진짜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영양에서 돌아오자마자 하루 자고 바로 본가로 가서 한 2, 3일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로 돌아왔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기 그냥 있기 싫고 그냥 내가 치우면 해결되는 건데 그냥 또 계속 미루고 있던 거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할 때 팁 아닌 팁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일단 빨래가 있으면 빨래부터 돌려요. 왜냐면 세탁기는 돌려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세탁을 해주기 때문에 세탁기부터 돌립니다. 그 다음에는 위에서부터 정리를 하는 건데, 오랜만에 선반 위도 다 닦았고 일단 책상 정리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책상에 진짜 잡동사니 이렇게 많이 쌓아둔 게, 근데 책상은 제가 일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물론 제가 15층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녁이나 아침에는 여기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물건을 막 쌓아놓으니까 이 책상에 앉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책상 정리도 좀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청소기로 카페트랑 바닥 한번 싹 돌리고 밀대질도 열심히 하고요. 제가 어느 정도로 집에 대한 애정이 그동안 사라졌었냐면은 작년 12월부터 너무 갖고 싶었던 키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키보드가 비싸요. 멜기 건데 거의 한 40만 원 돈 하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오늘의 집 포인트 쌓아둔 게 좀 많아서 오늘의 집으로 키보드를 구매를 했는데, 해외 배송이라 배송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한 2주? 여행 갔다 와서 키보드가 제 현관문 앞에 딱 있었는데 와, 신난다 하고 들고 와서 더러워진 방을 보니까 내가 몇 달을 기다려서 샀든 몇 주를 기다려서 받았든 이걸 언박싱하기조차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걸 언박싱하면 쓰레기가 하나 더 늘어나니까, 그 박스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토록 기다린 키보드인데 안 반가워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청소도 싹 하면서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키보드도 언박싱을 했습니다.
사실 제 방을 보면 좀 아시겠지만 사이버펑크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온 조명도 사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거기에 사이버펑크의 정점을 찍어줄 키보드가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방 청소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일단 내가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환기를 시키고 이불 정리를 해요. 물론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한 스마트폰 1시간 보고 웹툰 보고 쇼츠 보고 그러고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날이랑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치고 이불 정리를 하는 날이 있는데 아침에 뇌가 아직 비몽사몽할 때 나 오늘은 열심히 살 거야 라는 걸 일깨워주는 행동으로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나 오늘 좀 열심히 살았다, 나 오늘 좀 부지런하게 살았다 라는 느낌이 드는 날에 기분이 좋잖아요. 약간 엔돌핀이 확 도는 느낌? 무기력하면 계속 우울해지는 것처럼 그 반대로 내가 열심히 살면 몸은 피곤해도 오히려 기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살기를 가장 잘 그리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 환기시키기 그리고 이부자리 정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랑 비슷하게 바탕화면도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토요일마다 파이널컷 수업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TV에다가 제 맥북을 연결시켜 놓는데 자주 들었던 말 1번이 와 바탕화면도 보라색이네요 랑 바탕화면 엄청 예쁘다 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 바탕화면이 이래요. 폴더 아이콘까지 바꿔놨는데 바탕화면도 똑같아요. 제가 편집을 하다 보면 스크린 캡처 딸 일이 되게 많은데 자동으로 데스크탑 즉 바탕화면에 저장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막 지저분하게 있으면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편집 영상 업로드하고 나서 제일 처음 하는 게 그 바탕화면 정리하기. 그리고 제가 폴더 아이콘을 아예 심즈 그림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가 일부러 좀 바탕화면 자주 정리하려고.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폴더로 되어 있으면 잘 안 치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쁘게 좀 꾸며놓으면 그 예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을 계속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바탕화면에 뭐가 그렇게 많으면 내가 찾고 싶은 걸 못 찾아요. 방이나 바탕화면이 똑같죠. 내가 잘 안 치워두면 찾고 싶은 게 있어도 못 찾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 자체가 다 약간 일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꼭 부자들이 아니어도 일을 잘한다거나 좀 성실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효율성을 되게 중요시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정말 진부하지만 많이 듣는 말들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하고 삼시세끼 잘 챙겨 먹어라 이런 거. 물론 진부하지만 이런 진부한 말이 계속 들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 당연한 걸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부자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내가 지금 당장 방 청소를 한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뭐 부자가 된다거나 이건 아니지만 저는 이게 약간 습관 성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런 방 청소하는 것도 내가 되게 부지런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머리도 많이 쓰면 확실한 건 방 청소를 하지 않던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내가 그만큼 더 움직이고 머리를 쓴다는 거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앞에서 가장이니 뭐니 얘기를 했지만 결국 결론은 방 청소를 해야 된다입니다. 그리고 자기계발서나 수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렇게 듣다 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닌 이론인데 이름을 되게 거창하게 지어놓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니 이거 그냥 열심히 살라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하지? 했는데 그 열심히 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잘 안 듣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얘기를 해야 더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방 청소하세요. 하지만 방 청소하세요 라는 말보다는 부정적인 자장이 생기니까 그런 부정적인 자장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다 치워야 한다가 훨씬 더 그럴듯하고 행동력까지 높여줍니다. 그래서 책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유튜브는 뭐랄까 어려운 것들을 좀 잘 쉽게 풀어서 얘기해주려는 게 많고 책은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렵게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이해할 수 있게 풀어놓은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들이지만 당연하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저의 사적인 생각을 공유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방 청소를 예전에도 말했지만 원래 좀 좋아하는 타입인데 난 방 청소 진짜 안 한다, 나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는 것도 안 한다, 나 환기도 안 시킨다 라고 하면은 하루에 한 가지씩만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 열기. 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커튼 열기. 이거를 좀 매일매일 꾸준히 해요.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게 와, 나 예전엔 커튼 여는 거 절대 안 했는데 지금은 커튼도 열어. 하면서 피식 웃음이 나올 정도로 조금 칭찬을 해주시고요. 그게 좀 익숙해졌다라고 하시면 혹은 내가 좀 오늘 텐션이 좋다라고 하시면 커튼 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창문도 열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한 2, 3일 일주일을 하고 그것도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이불도 개보고 책상부터 정리를 한다거나 쓰레기 봉투부터 한번 비워준다거나 분리수거를 해준다거나 이런 좀 금방 끝낼 수 있는 일들부터 하면 덜 지치거든요. 저는 지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중꺾마처럼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지쳐요. 그럼 다음에 또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부터 조금씩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어쨌든 오늘 얘기가 또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로그 채널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네, 손은 많이 나왔고 머리를 잘랐고 이 머리 기부 관련 얘기도 사실 제가 할 게 되게 많은데 이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소를 난 원래 잘하는 편이다 라고 하면은 약간 역시 난 잘하고 있어 한번 토닥토닥 해주시고 방청소를 잘 안 하는 편이다 지금 방이 조금 더럽다 라고 하시면은 책상 위에 있는 쓰레기 하나 일단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작은 행동들을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쳐볼게요. 안녕.